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홈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스톤 빌라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시즌 리그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끝나기 직전에 맨유에게는 동점의 기회가 있었죠. 바로 PK를 얻어냈습니다. 올 시즌 호날두가 찰까 브루노가 찰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는데 호날두가 아닌 브루노 선수가 킥을 처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선택은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이었죠. 브루노 선수는 맨유로 이적한 뒤로 계속 킥을 전담해왔고 분명히 좋은 기록도 남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브루노의 PK 슛은 골대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면서 맨유는 경기에서 패배하고 승점을 1점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브루노의 실축에 대해서 데야 선수는 페르난데스는 자신감이 있고 나는 언제나 그를 믿는다. 당연히 킥이 좋지 않은 날도 있고 그건 축구에서 일반적인 일이다. 페르난데스는 늘 똑같이 최고의 선수다라고 말을 했고요. 솔샤르 감독 또한 브루노 페르난데스 주변에 너무 혼란스러웠다. 페널티 상황에 주심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몰렸고 브루노는 정신력이 강한 선수이지만 오늘은 운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맨유 팬들이 이제 브루노 외치면서 힘을 줬죠. 브루노 선수 또한 SNS에 이번 실축으로 저보다 좌절하고 실망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맨유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것이고 두려움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것이고 강해져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PK가 왔을 때도 브루노가 찰지는 모르겠지만 호날두 역시 맨유의 좋은 PK 키커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같은 국적이기도 하고 누가 차게 되든 잘 얘기가 돼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PL 6라운드는 맨유 말고도 선두권에 있던 첼시도 패배했고 리버풀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맨유는 다행히 선두권과의 승점 차이가 1점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맨유의 경기력을 합리화할 수 없겠죠. 맨유는 리그 첫 패배일 뿐이지 최근 5경기로 따지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거기다가 홈에서는 2연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우승권을 노린다는 팀의 기록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기록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영보이스 패배는 전반전엔 비사카의 퇴장으로 10명이서 오랫동안 싸웠고 리그컵은 풀 로테이션을 가져갔고 이번 경기는 루크쇼, 맥가이어, 주전 포백 중 2명이 부상으로 교체 아웃 되었습니다. 각각 이유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들이 존재하더라도 우승권을 노린다면 맨유의 경기력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맨유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갔고 슛도 굉장히 많이 때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슛은 유효슛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록이 바로 전 경기 리그컵에서 웨스트햄에게 패배한 기록과도 비슷합니다. 선발 멤버가 완전히 달랐던 두 경기에서 비슷한 기록을 갖고 패배했다는 것은 선수 한두 명 개개인이 아니라 팀 전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즌을 보내면서 클럽마다 안 좋은 시기들이 다들 있죠. 하지만 우승권을 노리려는 팀이라면은 이 안 좋은 흐름을 얼마나 빨리 끊어내느냐가 중요한데요. 감독의 역량이 이럴 때 나와야 하고 그래야지만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몇몇 맨유 선수들은 분발이 정말 필요하기도 합니다. 맨유가 사실 빌라의 골망을 흔들 수 있는 기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전반 17분 그린우드 선수의 유효슛, 좋은 기회였지만 아쉽게도 골까지 연결되지 않았고 42분의 맥가이어 헤더슛, 그리고 전반 막판 추가 시간에 포그바의 헤더슛 또한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그런 반면에 후방에서는 불안한 모습들이 노출되었죠. 전반 21분 맥가이어의 패스가 약간 이상한 곳으로 가면서 데야 선수가 처리하기 힘들었고 겨우겨우 선방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49분에도 후방 빌드업의 불안함이 이어지면서 위험한 장면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후반 58분에도 데야의 킥이 상대방에게 연결되면서 아찔한 장면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반 90분에는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했는데요. 카바니 선수가 빌라의 하우스 선수를 전담 마크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잘라먹는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카바니 선수가. 그러면서 골이 들어갔는데 데야 선수 앞에 분명히 상대 선수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골키퍼가 움직이는데 뭔가 영향을 끼쳤으면은 오프사이드로 반칙이 불립니다. 하지만 그대로 골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데야 선수는 막판에 세트피스에서 실점했고 리플레이를 보니 오프사이드 같았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솔샤르 감독 또한 주심이 가까이 있었고 오프사이드 상황 혹은 파울로 보인다. 부심이 잘 보고 VAR을 요청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았다라면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그린우드 선수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90분 동안 8개의 슛이나 때렸으며 2개의 유슛을 만들어냈습니다. 패스 성공률 87%, 공격 지역에서도 8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키패스도 3개나 기록했고 드리블 성공을 무려 5개나 했습니다. 볼 경합도 6번을 승리했죠. 다소 혼자 해결하려는, 패스를 잘 주지 않고 욕심내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과감하게 도전하는 모습은 공격수에게도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린우드 선수가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해서 판단을 하고 플레이를 해 나간다면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루노 선수는 오늘 패스 성공률이 60%대로 굉장히 낮았지만 그래도 키패스를 무려 10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슛도 6번을 시도를 했고요. 90분 동안 뛰면서 많은 찬스 그리고 많은 슛을 시도했지만 결국 골을 만들어내거나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메뉴의 다음 경기는 이제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또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미 1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패배를 한다면은 조별리그 탈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솔샤르 감독이 과연 메뉴의 2연패 흐름을 끊어내면서 챔스에서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뉴튜브였습니다.